네, 쿠팡에서 로켓 끌어서 하는 대표님들, 이거 제대로 모르면 진짜 망합니다.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이거 잘못하면 끝나요. 망한다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로켓 크로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상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상 구조? 뻔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볼 때쯤이면 정말 저한테 감사하다고 할 겁니다. 딱 5분만 집중해 보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매출만 보고 계시는데요. 정산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매출은 잘 나오는데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역마진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정산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쿠팡 정산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쿠팡 정산은 오래 걸리고 복잡할까? 네, 일반 오픈 마켓들은 구매 확정 후에 일주일 이내, 길어야 2주일 안에 보통 정산이 되잖아요. 근데 쿠팡은 최대 2달이 걸립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쿠팡 로켓크로스는 쿠팡이 물류를 대부분 책임지는 시스템이잖아요. 입고부터 보관, 포장, 배송, 반품 처리까지 전부 쿠팡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용들을 정확히 계산하고 반품이나 클레임 같은 변수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정산은 단순히 판매 금액 마이너스 수수료가 정산 금액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훨씬 복잡한 계산식이 들어가요. 오늘은 이 구조 하나하나를 뜯어보겠습니다. 네, 쿠팡 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유보금, 즉 보유금인데요. 여러분이 상품을 팔면 그 돈이 바로 정산되는 게 아니에요. 쿠팡이 일정 기간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해 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반품 때문입니다. 로켓크로스, 로켓 배송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빠른 배송, 그리고 쉬운 반품이잖아요. 고객 입장에선 좋은데 셀러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예요. 오늘 판매한 상품이 일주일 뒤에 반품될 수도 있고 심지어 한 달쯤 돼서 반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은 판매 금액을 바로 주지 않고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반품이 발생하면 거기서 차감이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정산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쿠팡은 대략 판매 금액의 30% 정도를 유보금으로 잡습니다. 이 비율은 상품 카테고리나 셀러의 반품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님들이 오늘 100만 원 매출을 냈어요. 그러면 쿠팡은 이 중 70만 원 정도는 비교적 빠르게 정산을 해주는데 나머지 30만 원은 한참 뒤에 정산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유보금 개념이에요. 자, 이제 쿠팡 정산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팡 정산은 크게 두 가지, 월정산과 주정산으로 나눠집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주정산 방식은 일주일 내에 구매 확정된 주문 금액 중에 70%를 먼저 받습니다. 그 주의 일요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후에 입금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30%는 언제 받냐고요? 이게 바로 최종액 정산인데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다음 달 영업일 기준 1일에 지급이 돼요. 예를 들어보면 1월 첫째 주에 100만 원 구매 확정이 났다면 70만 원은 1월 중순쯤에 들어오고 나머지 30만 원은 3월 1일에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눠서 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월정산은 방식을 볼까요? 한 달 내 구매 확정된 주문 금액을 그 달 말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후에 100% 지급하는 겁니다. 최종액 없이 전액을 한 번에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월 한 달간 500만 원 구매 확정이 났다면 2월 중순쯤 500만 원 전액이 한 번에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뭐가 더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주정산이 좋은 거 아니야? 더 먼저 받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주정산의 장점은 현금 흐름이 조금 더 좋다는 건데요. 한 달에 한 번보다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게 자금 관리에는 유리하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첫째, 70%만 먼저 받고 나머지 30%는 한참 뒤에 받으니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어요. 둘째, 매주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월정산은 한 번에 100%로 받으니까 계산도 쉽고 관리도 편합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받으니까 그 사이 자금이 빠듯할 수가 있죠. 네, 제 추천은 이렇습니다. 자금 여유가 2개월에서 3개월치 있으시면 월정산을 매달 받으시고요. 자금이 빠듯하시면 주정산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월정산에서 주정산으로 바꾸거나 주정산에서 월정산으로 바꿀 때 첫 정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미 진행 중인 정산들이 기존 방식대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급하게 바꾸지 마시고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변경해 주신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산 금액 계산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진짜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가 되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자, 이제 실제로 정산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시고 나중에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지? 당황하시거든요. 정산 금액 계산식은 대략 이렇습니다. 최종 정산 금액은 판매 금액 빼기 판매 수수료 빼기 광고비, 풀필먼트비, 반품 비용, 보관료, 그리고 기타 비용까지 빼주셔야 합니다. 네, 하나씩 뜯어볼게요. 판매 수수료, 쿠팡에는 기본 수수료입니다. 당연히 카테고리마다 다른데 보통 10에서 12%를 계산하면 되고요. 두 번째, 광고비. 쿠팡 광고 돌리시면 여기서 광고비가 빠져나가죠. 근데 많은 분들이 광고비를 별도로 생각하시는데 정산 시 자동으로 차감이 돼요. 그리고 광고비에는 부가세가 빠져있기 때문에 꼭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비용으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풀필먼트비. 네, 이게 로켓크로스의 또 핵심 비용으로 되는데요. 입고비, 보관비, 포장비, 배송비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에요. 상품 크기 그리고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작은 상품은 1,000에서 3,000원 정도, 큰 상품은 5,000원 이상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반품 비용. 반품이 발생하면 반품 배송비가 발생하죠. 고객 변신 반품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고객이 부담하지만 상품 하자와 같은 경우는 셀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포장비 같은 것도 추가로 나갈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보관료.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이 입고되면 그때부터 보관료를 체킹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이 됩니다. 여섯 번째, 기타 비용. 반품 재입고비, 폐기 비용, 라벨링 비용 등 잡다한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거, 세금도 빼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로 위에 모든 것을 빼고 제품 원가까지 빼야 순이익이 나오겠죠. 네, 꽤나 많은 것 같지만 꼭 모두 한 개 한 개씩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계산 없이 로켓크로스를 운영하면 역마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순이익이 왜 이렇게 안 나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광고비를 너무 많이 썼다. 네, 로아스만 보고 광고를 돌렸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광고비가 매출액의 25%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로아스는 광고 수익률을 말해요. 광고 전환 매출액을 광고비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자, 이건 중요한 건데요. 쿠팡의 로아스는 거짓입니다. 광고비에 부가세도 빠져 있고요. 혹시라도 쿠폰을 붙이게 되면 가격이 높아져서 로아스가 더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일결산, 주결산 파일을 꼭 만들어서 제대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반품률이 높은 경우. 네, 위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반품률이 20% 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판매의 5분의 1 반품이 된 거죠. 세 번째, 재고 회전을 봐야 한다. 처음에 욕심이 많이 내서 재고를 넣었는데 안 팔리는 상품들이 쌓이면서 보관료가 계속 나가는 경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변신 반품. 네, 배송비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고객이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일부 케이스에서 셀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게끔 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개념이 순이익률이에요. 모든 비용을 다 빼고 얼마가 남느냐 하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1일 결산을 해도 되고 주결산을 해도 되니까 이것만큼은 꼭 스스로 계산해서 순이익을 제대로 알고 순이익을 높일 수 있는 셀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쿠팡 로켓크로스 정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들이 이번 영상 보시고 꼭 수익 구조 검토를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매출도 많이 내시고 순이익도 폭발하시는 대표님들 되시길 바라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